부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들이 질비한 주차장으로 흙탕물이 들이닥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차량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1단계 침수됐을 때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냐면 이 정도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가 알고 싶다 이남승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차량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꽤 많은 침수 차량들이 생긴 걸로 들었습니다. 예, 요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동천이 범람하면서 부산에도 한 350대에서 400도 정도의 침수차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부산에도 하천이나 강들이 많아서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웬만하면 주차를 안 해두시는 게 좋고요. 지대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도 웬만하면 주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되더라도 자기 차에 자차가 꼭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미리 주의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침수 지역 운행하다가 차가 또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가 침수돼서 시동이 꺼졌으면 재시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타이어 위에 정도까지 물이 왔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차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고지대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뭐 타이어 반 정도밖에 안 잠겼는데 시동이 꺼졌다 싶으시면 침수됐을 때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게 전기지역 쇼트로 인해서 컴퓨터들이 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차들도 예. 컴퓨터가 많죠. 예, 요즘 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제어식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배터리 탈거입니다. 비도 오고 이러는데 배터리 건드렸다가 감전되진 않나요? 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380V를 쓰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 쓰다가 감전되는 것처럼 똑같이 네. 전기가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12V를 이제 베이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감전돼서 감전사 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사각형짜리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통 보면 9V, 12V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한번 만져보면 잠깐 찌릿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배터리 탈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렁크에 있는 보조 공구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은 이제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있는 자리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가방에 들어 있는데요. 요런 이제 공구함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이제 렌치라든가 이거 견인고리, 드라이버 이렇게 스패너가 하나가 딱 들어 있어요. 보통 10mm하고 12mm가 이렇게 있고 요 10mm 스패너로 배터리를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꼽혀져 있는 차량도 있어요. 방식들이 요즘 신차들은 많죠. 이렇게 탈거를 바로 해볼게요. 탈거 방법은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정식적으로는 마이너스 단자를 요거를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만 풀어주시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면 위로 당기면서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탈거가 됩니다. 요거 하는데 다 합쳐서 10초도 안 걸리겠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분리해 줌으로 인해서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1단계 침수를 하면 문을 열었을 때 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 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2단계 침수 같은 경우는 핸들하고 핸들 끝에 부분 요 사이가 2단계 침수라고 보는데 그 이상은 3단계가 되겠죠. 1단계 침수됐을 때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냐면 일단 바닥 매트 카페트는 무조건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아니면 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네,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말리더라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트가 부속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만원 대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임하고 포함하면 뭐 한 50몇만원에서 뭐 70만원 사이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종마다 다르죠. 예, 어차피 그거를 다 드러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체 배선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컴퓨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에어백 ECU라든가
뭐 시트 컨트롤하는 이슈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잠겨 있는 건 당연히 교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 침수가 오더라도 약 견적이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이제 중고차 시세가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라면 네. 웬만하면 보험사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손 처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현명한 법.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자차가 들어야 되는 이유네요. 예, 맞습니다. 조그만 침수가 되더라도 차에는 이제 커다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자차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내 차 중고차 가격이 2천만 원인데 네. 1단계 침수라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이 전손 처리를 안 해주겠죠. 그렇죠. 2천 500만 원만 해주면 되는데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훨씬 더 그렇죠. 커져버리니까 웬만하면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500만 원치 수리를 하게 돼요. 네. 수리를 하고 한 1년 정도 타면서 여러 가지 뭐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차를 팔려고 해요. 네. 그러면 침수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엄청 떨어져 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전손 처리보다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나쁜 예로 들어본다면 이럴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 보험 처리를 안 하고 네네. 일반 사설 수리업체에서 대충 수리한 다음에 매매시장에 바로 판매하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럼 2억이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다음에 보험 수가가 안 올라갈 거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수리를 했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거죠. 네, 그 그렇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피해를 보더라도 2단계, 3단계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3단계 침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보험회사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2차, 3차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솔직히 3단계 침수까지 가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전체적인 뭐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일단 전선 처리해주고 예, 차주 입장에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2단계 이상 침수가 됐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전자제품은 다 초토화가 돼요. 네네. 그래서 전자제품,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다 교환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시트도 교환을 해야 돼요. 네. 시트가 물 한번 빨아들였다가 뱉으면 거기에서도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네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1년을 못 버티고 차를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수 처리를 해주는데 근데 새 차를 뽑아서 1년이 안 되는 차량인데 이렇게 2단계 침수가 되는 경우는 견적보다 새 차 가격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뭐 보험회사에서도 전선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대물 담당자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전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선 처리를 못 해주겠다 하시면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 이제 고장나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이제 답변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침수 수리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좀 뭐 한 3개월 뒤에 이상이 생기고 또 6개월 뒤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언제 또 보장이 날 경우.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보장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거는 꼭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새 차가 전손 처리가 됐다 하는 차량들은 어디로 가냐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차량 중고차 딜러들한테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차량 딜러들은 그 차를 사가지고 보통 보면 이거 침수차량 같은 경우는 껍데기는 말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쓰고 안에 부품들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사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부품이 멀쩡하고 바깥에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차들을 짧게 해가지고 안에 부품들을 중고를 써가지고 이제 다시 중고차가 네. 하나가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속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웬만해선 침수 이력이 남은 차들은 아무리 싸더라도 사시면 안 돼요. 네네. 예, 정상적인 차로 볼 수 예, 그건 꼭 이해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매물이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보험 이력이 이제 침수 이력이 남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